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재명 테마주에 대한 중간 점검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심 선고가 나왔을 때 무죄가 나왔죠. 네, 무죄가 나오면서 이재명 테마주들이 일제히 사항까지 들어갔었고요. 그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맞죠? 이재명 테마주 지금사라는 썸네일이었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 매매 전략은 이렇게 잡으십시오라고 이제 올려드렸었고 2일 전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죠. 신고가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오늘 상한가이긴 하지만 상한가에 대한 매수 전략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1,000원 내외의 주식들, 네, 그리고 뭐 몇천 원짜리 주식들 상한가 가고 다음날 추가적인 어떤 매수세가 몰리려면은 정말 수백만 주가 쌓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영상에서 나오지만 네, 보시면 매수 전량이 그만큼의 수량이 안 나왔어요. 대부분 이제 뭐 몇십만 주, 네, 10만 주, 몇만 주 이렇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슬아슬한 상한가였어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다음날 갭상승하고 오전에 파닥파닥거리다가 오후장 가면서 흘러내리면서 윗꼬리 음봉 마감 이렇게 됐거든요. 뭐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결국 이렇게 끝이 났죠. 에이텍인데요. 네, 그날 무죄 선고 나왔을 때 네,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 오전에 파닥파닥거리다가 윗골이 들고 음봉 마감하고 오늘 추가 급락. 이게 이제 당시 이재명 테마주들의 흐름이었었고요. 뭐 다른 애들도 사실 뭐 다를 거 없죠. 네, 흐름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위치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가 아니었어요. 뭐 계엄을 터뜨리고 계엄을 터뜨리고 하루 만에 계엄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 심판 진행되면서 주가가 12월 달부터 이재명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큰 급등을 했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이제 그 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재판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불안감이 확산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2심이 재판 선고가 되기 직전에는 최근 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상한가고 같지만 결국에는 앞에 이 매물이 이렇게 많아요. 그 갑자기 조기 대선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면서 그때 찍었었던 이 매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결국에는 네, 넘어가지 못하고 마감. 그쵸? 자,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시에 찍었었던 저의 어떤 영상 코멘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저 이때도 전력을 다 공유를 해드렸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 2심 선고가 나왔죠. 네, 2심 선고가 보이겠죠? 나오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면 수백만 당시에도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도 문제로 지적해드렸던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매수 전량이 약해요. 이런 식으로 약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주식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자리 매수세가 많아서는 올라가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3만 원인데 3만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은 많으면 이 주식은 횡보를 하겠죠.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올려 살려는 사람들, 즉 올려 살려는 매수세가 많아야지만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런 테마주들은 급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늘 30%가 오른 가격에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6만 주밖에 없어요. 6만 5천 주. 이게 어떻게 다음날 또 가요? 진짜 힘든 거죠. 진짜 힘든 거죠. 올려 살려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 열광하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의심을 해야죠. 그게 이제 그때 찍었던 영상 내용이었었고요. 또 딴 거 볼게요. 근데 매수는 약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파 못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거는 뒷심이 필요해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생각보다는 약해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은 너무 심플합니다. 안전하게 하실 거면 내일쯤 갭상승을 이용해서 좀 매도로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쵸? 네.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내일쯤 갭상승을 이용해서 매도 전략. 그쵸?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상한가가 날 찍은 영상이니까 다음날. 이게 일단은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이 주식 테마주들은요, 여러분들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주식 테마주들은 뉴스 공백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주식 테마주들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매매하는 이 중대형주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HD, 현대일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중대형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하고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둘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정치 테마주들 비롯해서 이제 주식 테마들 있죠. 테마주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중대형주들.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대형주들은 대부분의 흐름이 기업의 가치가 뭐에서 결정되죠? 회사 왜에 영위합니까? 여러분들 장사 왜예요? 커피집 왜 차려요? 네, 돈 벌려고 차리는 거잖아요. 네, 가치의 근간은 이익이에요. 이익이 늘어날 것 같으면 올라가요.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발표해요. 이익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HBM 때문에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이익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현대건설이 대규모 수주를 했고 앞으로도 수주를 많이 할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야, 우리나라 K2전차가 폴란드에서 추가 발주 들어올 것 같아. 우리나라 조선, 역시 트럼프의 LNG 하면은, 우리나라 LNG선 빠뜨릴 수 없지. 전 세계 1위니까. 우리나라 LNG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이익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이 이익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대형주 입장에서는. 이걸로 레포트가 결정되기도 하고 수급들이 매매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좋은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 좋은 뉴스들을 발판 삼아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테마주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익과는 무관해요. 이익과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테마주들이 이재명이 무죄 선고 나왔다고 해서 애가 갑자기 이익이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수주 공시가 아니잖아요. 그쵸. 단, 관련 인물이나, 예를 들어, 이재명, 뭐, 한동훈, 네, 김문수, 이 관련 인물이나, 아니면 관련 정책, 관련해서, 가능성 있는 어떤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주가는 급등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관련해서 추진할 것 같다. 하다못해 수도 이전 이야기 나왔다면 난리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책이잖아요. 뭐 무상급식, 무상교부 이런 거는 지난번 대선 때도 많이 나왔었던 이벤트였었고요. 뭐 대북주라든지, 네, 뭐 인맥주들은 뭐 이제 누구누구 동문이더라, 누구누구 동창이더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줘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시즌이 언제예요? 네, 토론할 때. 대선 주자들 토론 시작하면요, 막 정책들 나오고요. 막 그러면 그때부터는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지지율 조사 나오고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막 급등해요. 지금은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정치 테마주들의 무서운 점은 공백이 있어요. 20 무죄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며칠 공백이 있어요. 그 사이 주식 어떻게 될까? 이렇게 빠져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때만 하더라도 초창기만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었죠? 조기 대선. 그래, 조기 대선 대박이다. 조기 대선 하면 이재명이지. 이재명 현재 지지율 제일 높지. 기대해볼 만해. 뭐 한동훈 관련주도 올라가고 오세훈 관련주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뉴스가 그때 계속 나왔던 기억나시죠? 12월 달 계속 나왔어요.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뉴스 계속 나왔다.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힘의 근간이 제가 말씀드리는 중대형주들은 힘의 근간이 이익에 있다면 정치 테마주들은 힘의 근간이 뉴스에 있어요. 뉴스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기대할 만한 뉴스가 안 나오고 한 번 딱 무죄 선고 나오고 나서 공백이 터지잖아요. 공백이 딱 발생해 버리면 이때는 다시 지지부진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계는 항상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 가고 그 다음날 갭 띄우고 저항 만나고 밀리는 거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정치 쪽에서는 뉴스가 지금 나오면 또 갑자기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뭐 선고일정, 네, 선고일정 같은 경우는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지만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이라고 해야 되죠. 네, 사건도 있었었고 뭐 트럼프도 미국에서 유세하다가 갑자기 총알이 딱 지나가기도 하고 이 바닥은 자고 일어나면 돌발 변수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씩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고 매매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네, 늘 이쪽은 특히 역추세에서 올라올 때는 네, 챙길 거 챙기면서 가시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익의 근간에서 관심 가지실 종목군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대형주들이잖아요. 걔네들은 지금 시장에서 생각 잘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반도체, 자동차, 방산, 네, 다 같이 빠졌잖아요. 오늘은 버팀목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는 엔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엔터도 나빴어요. 버팀목이 없던 증시였고 바꿔 말하면 중대형주들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익이 정말 잘 나고 있고 성장도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업이 오늘 마이너스 5% 받았습니다. 근데 장기 침체 중이에요. 예를 들어 화학, 2차전지 힘들어요. 근데 얘도 마이너스 5% 받았어요. 뭐 사야 될까요? 왼쪽 거 사시면 돼요. 오늘은 이런 거 구분하는 날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제 저희 관심 종목이나 이런 교육 강의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놀러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실시간 속보, 실시간 시황, 실시간 관심 종목 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네, 또 이제 제가 주간 일정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주간 일정이라고 한다면 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텔레그램에 실시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립니다. 네, 깔끔하죠? 속보, 뉴스 뭐 이런 거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공지사항 올라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은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일정을. 제가 다 직접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올라갈 거고, 예를 들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네, 인상 데이터 발표 예정인 거 월요일 미리 알려드려요. 알려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이 강했죠. 그리고 크래프톤 강한 이유는 네, 신작 때문이었었고요. 네, 이렇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다가 오늘 뭐 있었다더라? 선생님 뭐 있다 그랬지? 그럼 상단 딱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